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케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소재별 옷 관리법인데요. 옷걸이에 옷을 잘못 걸어놨다가 이렇게 어깨뽕이 생기신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뭐 별 생각 없이 구매한 옷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애정을 담아서 여기저기 알아봐서 구매했던 옷이 관리를 잘 못해서 몇 번 못 입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아끼는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보관 방법과 세탁 방법, 망가졌을 때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 순서는 면 소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소재고 티셔츠, 맨투맨, 후드티를 꼽을 수가 있죠. 가장 먼저 피해야 될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세탁소에서 주는 이런 철사 목걸이 있죠. 일단 얘는 티셔츠에 걸 때 무조건 피해주세요. 면 소재는 무게감 있게 떨어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철사 목걸이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옷걸이 모양으로 이 어깨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논슬립 옷걸이나 스웨이드 옷걸이를 사용해도 늘어나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철사 목걸이는 답이 없을 정도로 그 강도가 셉니다. 진짜 이 모양 그대로 이 어깨 부분이 솟아오르게 돼요. 티셔츠나 맨투맨, 후드티를 보관할 때 저는 자주 입는 옷과 자주 입지 않는 옷을 구분해서 보관하는 편인데요. 자주 입지 않는 옷의 경우에는 저는 개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 옷 늘어남이 전혀 없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개서 보관하게 되면 여름 옷을 보관하거나 평소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옷들을 보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지티 같은 경우에도 찾기가 쉬운 편이니까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제가 걔는 티셔츠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팔 한쪽을 살짝 너비를 잡아서 접어주시고 팔도 바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접어주시고 팔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딱 잡고요. 이 넥 부분을 깔끔하게 하려면 이 넥 부분만 잡아서 살짝 잡아주시면 거의 사각형으로 갤 수가 있죠. 이렇게 개진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서 보관하는 방법은 보통 구김이 생기기 마련이라서 외출할 때 다림질을 하지 않는다면 구김이 생겨서 꼬질꼬질하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입는 옷들 같은 경우에는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는 편인데요. 티셔츠나 맨투맨, 후드티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이렇게 스웨이드나 벨벳으로 가공된 미끄럼 방지 옷걸이를 쓰고 있어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을 뿐더러 가격대도 비싸지 않아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프린트나 자수가 있는 옷들 같은 경우에는 개서 보관하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옷들은 이렇게 옷걸이만 신경 써서 잘 보관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논슬립 옷걸이를 사용해도 어깨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뽕이 생긴 부분을 스팀 다림을 활용해서 눌러주시면 쉽게 보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스팀을 이렇게 눌러서 프레스를 주시면 금방 복원이 돼요. 멀끔하게 복원이 된 모습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벗을 때 이런 넥시보리 같은 데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실 거예요. 그럴 땐 클렌징을 활용해서 살짝 거품을 내서 이 넥시보리 쪽에 바른 후에 물로 이렇게 부분 세탁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안 지워지신다 싶으면 안 쓰는 칫솔을 활용해서 오염 부위에 클렌징을 칫솔질을 해주시면 금방 지워집니다. 벌써 지워진 모습이죠? 세탁 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면 같은 경우는 열을 받게 되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실 땐 건조기 사용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건조대에 뉘어서 말려주시면 되세요. 니트는 편성물이라 다른 직물들보다도 훨씬 잘 늘어나는 편인데요. 그래서 니트는 이렇게 옷걸이에 절대 보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런 철사 옷걸이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대로 옷이 늘어나서 이 철사의 어깨 모양 그대로 어깨에 뿔이 솟아나니까 절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니트를 개는 방법도 티셔츠 개는 방법이랑 동일한데요.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고 팔도 접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 폭을 만들면서 접어주시고 팔을 접고 이대로 접어서 완성할 수도 있고 깔끔한 걸 좋아하시면 살짝 이 부분을 접어서 좀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지금처럼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찾기도 쉽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울 캐시미어 소재는 절대 물 세탁을 돌리시면 안 되는데요. 울 소재는 물을 한번 흡수했다 빠져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복구가 안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한번 줄어든 니트는 절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울 캐시미어 소재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꽤 나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얼마 못 입고 버리면 정말 아쉽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10만원 중반대 울 니트를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세탁기에 그냥 물세탁을 돌렸다가 그냥 애기 옷이 돼서 엄청 작아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캐시미어 소재 같은 경우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합성 섬유보다 냄새를 잘 배출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한 번 입고 세탁할 필요는 굳이 없고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2번에서 3번 정도 착용을 하고 세탁을 해주시면 되겠죠. 반면에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니트는 물세탁을 해도 괜찮은데요. 다만 마찰 때문에 보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세탁망에 니트를 넣어서 물코스로 약하게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탈수도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를 하면 무게 때문에 늘어남이 있으니까 꼭 그늘에 뉘어서 건조를 해주세요. 니트는 소재 특성상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풀이 생기기 마련이죠. 보풀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을 했다가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보풀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지금처럼 보풀 제거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보풀이 난 자리에 보풀 제거기를 살짝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면 훨씬 깔끔해지죠? 참고로 이런 보풀 제거기는 쿠팡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레이드가 높은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경우는 마찰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풀 제거기를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원단이 상하고 심한 경우에는 구멍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꼬리빗으로 살살 긁어내는 식으로 보풀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셔츠는 그나마 이런 철사 옷걸이를 잘 버티는 아이템이긴 한데요. 그래도 논슬립 옷걸이가 있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 셔츠가 두께감이 있어서 무게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티셔츠랑 마찬가지로 장시간 방치하면 어깨 부분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셔츠를 보관할 때도 아무렇게나 보관을 하면 나중에 카라 쉐입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위쪽 단추 최소 2-3개는 잠그고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셔츠가 막 이렇게 한쪽으로 잘못 쏠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옷이 잘못 늘어나서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중앙에 맞춰서 보관을 해주세요. 셔츠는 주로 면 소재나 폴리레이온을 혼방해서 제작이 되는 편인데요. 셔츠도 오래 입기 위해서는 그냥 비싼 셔츠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클리닝 맡기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합니다. 좋은 원단을 사용했을 경우 세탁을 할수록 원단의 가공이 망가지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저렴한 가성비 셔츠들은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돌려주시면 보풀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조기는 피해주시고 건조대에 뉘어서 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바지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줄이 잡힌 바지가 있죠. 슬랙스처럼 레즈기가 잡힌 바지들은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시게 되시면 줄이 점점 옅어져서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 잡힌 바지 같은 경우는 지퍼 쪽 바로 옆에 양쪽 허리띠 거리에 손가락을 넣고 합친 후에 반대편을 당겨서 여기에 이렇게 바지걸이를 거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바지를 거꾸로 매달아서 보관하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바지걸이도 있거든요. 특히 바지폭이 슬림할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거는 방법보다는 그냥 위에다 이렇게 거는 방법이 무게중심도 잘 맞고 줄잡기도 편해서 괜찮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처럼 바지걸이를 거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옷장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공간 활용 여하에 따라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켓이나 코트를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깨각에 맞는 옷걸이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어깨각을 잘 살려서 보관하지 않을 경우 어깨 라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켓이나 코트는 구매하면 함께 주는 옷걸이에 걸어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구매한 옷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얇은 옷걸이 같은 경우는 어깨 라인이 죽을 수도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어깨각이 둥글고 조금 두께가 있는 정장용 옷걸이를 추천드릴게요. 쿠팡에서 자켓용 옷걸이라고 검색하시면 어깨 부분이 둥글고 넓은 게 많이 나와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적당한 가격선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켓이나 코트를 보관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점은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말린 상태로 그냥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펠이나 카라가 뒤틀린 채로 다른 옷과 겹쳐서 보관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도 지금 이 코트 같은 경우 실수로 라펠이 뒤틀린 상태에서 보관을 했다가 바로 입고 나가기 조금 그런 모양이 됐죠. 이러면 세탁소 가서 모양을 다시 잡아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음이 있습니다.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바로 닿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탁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배거나 아니면 시즌이 끝날 때 한 번씩 드라이를 맡겨주고 있어요. 만약 아끼는 코트라면 냄새가 잘 배이는 고깃집이나 뭐 곱창집 이런 데는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먼지가 붙거나 보풀 제거를 할 때는 니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풀 제거기를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시거나 아니면 꼬리빗을 활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특히 패딩을 자주 입게 되는데요. 패딩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넥이 좀 높게 올라오는 편이라서 이 넥라인 부분이 입에 닿기 때문에 냄새가 자주 배이는 편이죠.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그루밍족 같은 경우는 이런데 화장품이 묻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탁을 할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패딩에도 화장이 묻은 경우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거품을 내시고 안 쓰는 칫솔을 활용해서 물을 발라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서 오염 부위를 지워주시고요. 만약 이 부위에 음식 냄새가 많이 밴 경우에는 주방 세제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거품을 내시고 칫솔로 살살 문지른 후에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말려주시면 부분 세탁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세탁을 할 땐 다운류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물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름으로 세탁을 하게 되면 다운의 유분이 손상되고 옷의 형태도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길 때는 물 세탁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패딩도 보관은 이렇게 정장용 옷걸이에 걸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는 돈이 아깝다 그러시면 이 패딩을 세탁망에 넣어서 울코스를 선택해서 살살 돌린 후에 건조대 위에 수평으로 눕혀서 말리거나 깨끗한 바닥에 눕혀 그늘에서 건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죽 소재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죽은 특히 보관이 중요한 편인데요. 옷이 잘못 늘어나게 되면 복구가 잘 안 되는 편이니까 안 그래도 큰맘 먹고 구매했던 가죽 제품인 만큼 보관부터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죽도 이렇게 자켓용 옷걸이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고요. 변형에 주의를 하셔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벗다가 그냥 이렇게 소매가 말려 들어간 채로 보관을 그냥 한다던가 어깨가 이렇게 삐뚤게 보관을 하시면 옷에 변형이 올 수가 있겠죠. 가죽은 특히 단백질 섬유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습기를 막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끔 세탁소에서 주는 비닐 같은 걸 씌워서 보관해야 되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공기가 안 통하고 습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차라리 옷을 살 때 주는 이런 부직포 커버를 활용해서 보관을 해주시면 1차적인 습기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속에 실리카겔 같은 걸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 부직포 커버가 없으면 쿠팡이나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가죽도 단백질이라서 그냥 오래 방치를 할 경우에는 광택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거의 한 2년 정도는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한 5cm의 가죽 자켓이 걸려 있는데요. 가끔씩 너무 자주는 말고 가죽 에센스를 발라주시는 것도 가죽 옷을 오래 입는 방법입니다. 스펀지에 가죽 에센스를 묻혀서 가죽 위에 펴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죽도 어쨌든 피부로 만든 거니까 영양을 공급하면 좋아요. 쿠팡에서 가죽 에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크게 비싸지 않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캐럿을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은 소재별 옷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맘 먹고 구매한 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애정템 아껴가며 관리를 하면 더 좋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